두 번째 컨텐츠는 손짓으로 바다를 구하라입니다. 학생들이 머신러닝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손 제스처 이미지를 직접 모으고 AI 모델을 학습시킨 뒤 학습한 모델의 인식 결과로 크레인을 조종해 해양 쓰레기를 옮겨보는 수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환의 앞부분부터 보면서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연계 부분을 보시면은 정보 교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활동부터 AI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실제 장치에 적용하는 활동까지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고 크레인이 잘못 움직일 때 원인을 찾아 개선해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먼저 AI가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는 원리를 살펴보고 손짓 이미지를 모아 AI 모델을 만드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후에는 학습한 모델로 크레인을 조종해보고 작동 결과를 확인하며 데이터를 보완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제 첫 번째 활동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단서를 바탕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과 AI가 데이터에서 특징을 찾아 판단하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모양이나 색깔, 재질과 쓰임, 이런 단서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AI는 제공된 다양한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특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는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손짓 이미지가 AI가 배우는 데이터가 됩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드.org를 통해서 AI 학습 과정을 체험해 보고요. 데이터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체험 중에 AI가 잘못 판단한 사례가 나오면 바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지 먼저 생각해 보게 하고 이미지의 모습이 서로 비슷했는지, 특정 종류의 데이터가 부족했는지, 분류 과정에서 잘못된 정답을 알려주진 않았는지 추측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AI가 틀리는 이유를 정리하면서 결국 AI의 판단은 학습 데이터와 정답을 붙인 사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과 모습을 담은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고 각 데이터에 정확한 정답을 붙여서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해야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는 점까지 연결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에는 배운 내용을 해양 쓰레기 문제에 적용을 하는데요. 바다에 쌓인 이런 해양 쓰레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 해결 방법을 AI 크레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즉, 단순히 그냥 크레인을 조종하는 코딩 활동이 아니라 직접 학습시킨 AI와 로봇을 활용해 아까 코드.org에서 이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보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로이드 머신러닝 트레이너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모델을 만들기 전에 이제 AI 크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제스처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배경 해서 모델을 만들고 만든 모델을 활용해서 크레인을 제어 손가락을 보여주실 때 쓰레기가 물로 만져집니다. 아래 손가락을 보여주실 때 쓰레기를 내립니다. 이쪽으로 회전하는 왼쪽으로 보여주실 때 왼쪽으로 동작을 학습시켜서 크레인을 조종해서 해양 쓰레기를 없애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ml.cuberoid.com 머신러닝 트레이너 플랫폼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첫 모델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그래서 이제 모델을 만드는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일단 먼저 데이터 수집을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 모델을 학습한 것을 검증해서 다시 뭐 모델을 보강을 한다던가 저장을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배경 5가지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클래스 1 이름을 위로 수정을 하고 손가락 위를 가르쳐 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한 30장 정도, 28장 정도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은 아래. 아래를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해볼게요. 다양한 각도에서. 30개 정도 수집을 했죠. 그 다음은 왼쪽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양하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수집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오른쪽도 이렇게 다양하게 30장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이 4가지뿐만 아니라 저는 배경도 함께 수집을 할 건데요. 이 배경을 수집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손이 있을 때는 크레인을 움직이면 되는데 손이 없을 때는 크레인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경 데이터를 따로 수집을 해서 손짓이 없을 때도 AI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클래스를 만들어서 배경을 수집을 할 겁니다. 배경도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30장 정도 수집을 했고요. 이제 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해보려고 해요. 모델 학습에서도 이제 2가지 설정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증강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 증강 설정은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변형해가지고 AI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설정이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회전과 밝기 조절만 이용할 겁니다. 좌우 반전은 해제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꼭 해제를 해주셔야 하는 게 제가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좌우 반전을 이용하면은 2가지 동작의 의미가 겹치게 되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증강에서 좌우 반전을 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맞췄다면은 학습 시작을 눌러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네, 학습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학습 과정이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이제 빨간색 학습 오차는 연습 데이터, 연습 데이터에서 얼마나 틀렸는지 이게 점점 감소되고 있죠. 그럼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틀리는 확률이 적어졌다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파란색 검증 오차는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 진짜 테스트죠.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모델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만든 모델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없을 때 배경 잘 인식하고 있죠? 만약에 위 손가락을 보여줬을 때 위 잘 인식하고요. 아래. 아래도 잘 인식하네. 오른쪽 또 잘 인식하고 왼쪽. 왼쪽은 잘 네, 애매하죠. 이럴 때 왼쪽. 이 애매한 동작을 좀 더 수집을 해가지고 학습을 다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번 다시 수집을 할게요. 네, 왼쪽을 다시 애매한 사진을 또 수집을 해가지고 다시 학습을 해볼게요. 네, 이제 왼쪽도 잘 인식되고 위가 좀 더 잘 안 되는데 그럼 위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도 다시 학습을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위 잘 되고 오른쪽 잘 되고 왼쪽 잘 되고 아래
잘 되고, 손가락 없을 때 배경 잘 되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서 모델 검증했는데 잘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한 뒤 다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AI 모델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보완하며 개선해 가는 것임을 이제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학생들과 수업할 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잘 만들어진 모델을 저는 저장을 할 건데요. 크레인을 제어하는 모델이니 저는 크레인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모델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이제 저장된 모델에 크레인이라는 모델이 나타나게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모델 검증 과정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해보면서 AI 모델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인식이 안 되면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다양하게 수집해서 모델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델 저장이 완료되면은 이제 저희는 크레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크레인에는 먼저 DC 모터 블록이 들어갑니다. 도르의 역할을 하는 DC 모터 1번 블록과 좌우로 움직이는 DC 모터 2번 블록, DC 모터 2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움직이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LED 블록, 그리고 움직입니다를 알려주는 사운드 블록,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블록을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인 조립도도 이렇게 교환 안에 나타나 있어서 아이들이 교환을 보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기초적인 크레인을 만든 다음에 더 응용을 해가지고 창의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인은 일단 이 쓰레기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줄과 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한번 이 저장된 모델을 가지고 동작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AI 블록 코딩에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블록 연결인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블록 연결을 클릭하면은 블록 연결 창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큐로 AI, 큐브로이드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룹 번호를 적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룹 번호를 항상 적어주셔야지 학생들이 서로 블록이 혼동되지 않게 각자의 블록을 잘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그룹 번호가 대상은 46번이에요. 그래서 이 46번 블록이기 때문에 46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장을 누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블록을 연결할 건데요. DC 모터가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터의 동작을 어떤 걸 연결할지를 미리 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1번 블록에 이 도르래 역할을 하는 이 블록을 연결을 할 거고요. 2번 블록에 이 좌우로 움직이는 블록을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모터가 2개를 동시에 켜게 되면은 목록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클릭하고 연결할 블록을 켜주신 다음에 삼각형 블록을 목록에 나온 블록을 클릭해서 페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어링이 되고요. 2번째 블록도 마찬가지로 페어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2번째 블록에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블루투스로 연결된 블록이 있고 삼각형 모양으로 된 블록이 있어요, 목록에. 그래서 여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모터를 2개 연결하실 때는 먼저 연결한 블록은 블루투스 모양이 있는 블록이다. 그래서 얘는 이미 연결한 블록이므로 연결을 또 하면 안 되고요. 삼각형 블록은 연결 대기 중인 상태이므로 이 삼각형 블록을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블루투스 모양
클릭해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동작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모터 두 개를 이용하실 때는 이 주의사항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번 블록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을 했고요. LED 블록도 연결 누르고 전원을 켜주고 연결하기 진행하겠습니다. 사운드도 연결 누르고 켜주고 연결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블록을 먼저 켜지 말고 연결하기를 누르고 켜고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실제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딩 이 블록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맨 처음에 놓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I 모델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AI 모델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저희가 만든 모델 시작하기를 일단 블록을 놔줍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만든 모델은 크레인이란 모델이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크레인을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만든 모델을 불러와가지고 이 손동작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AI 모델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동작을 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반복 블록을 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비교하는 블록을 넣어서 네, 이렇게 넣어서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크레인 모델에서 인식 결과가 위라면 도르래가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도르래가 올라가기 전에 경고음으로 사운드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는 음을 재생을 하고 LED에서는 위 화살표를 보여주면 좋겠죠. 위 화살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DC 모터를 움직일 건데요. 도르래 역할의 DC 모터는 1번이었죠. 그래서 1번을 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회전. 이렇게 두면은 이제 위가 인식됐을 때 사운드 도가 재생되고 LED에는 위 화살표가 보여지고 도르가 감기게 되겠죠. 네, 그 다음은 이제 이 동작을 복사해서 사용할 건데요. 클릭해서 디플리케이트 해서 복사를 합니다. 위를 했으니까 아래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아래는 레를 재생하고 화살표는 아래 화살표 아래 화살표 보여주고 DC 모터는 반대로 회전을 하면은 이제 도르래가 다시 내려가게 되겠죠. 또 이렇게 반복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왼쪽을 감지했을 때는 미를 재생하고 왼쪽 화살표를 보여주고 네,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 적용이 됩니다. 왼쪽 화살표를 보여주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DC 모터 2번이었죠. 2번을 왼쪽으로 회전하면은 이제 크레인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그럼 다음은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놓고 파 하고 지우고 오른쪽 화살표 보여주고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은 크레인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에 배경까지 넣어줬죠. 배경에서는 저는 사운드를 다른 걸 넣고 싶어요. 에러음을 한번 넣어볼게요. 에러음을 넣고 이것도 멈춰라 정지 표시해주고 멈춰야 하니까 회전이 아니라 정지를 넣어주면 되겠죠. DC부터 1번 정지, 2번 정지 이렇게 넣고 한 가지
더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1초 기다리기인데요. 이 1초 기다리기를 넣어가지고 저희는 이 동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거예요. 왜냐면 인식 결과를 계속해서 이렇게 감지를 하는데 이 동작하는 중에도 감지를 하게 되면 동작이 겹치게 되고 뭐 불안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초 기다리기 버튼을 넣어서 크레인의 각 동작이 구분되기도 하고 크레인의 움직임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크레인의 코드는 완성이 된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배경. 지금 LED 보이시나요? LED에 정지 화면이 뜨고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데 빕 소리, 에러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에러 소리가 나고 정지를 하고 있다. 한번 위로 하면 위를 감지했을 때는 도가 재생되고 도르래가 감기면서 위 화살표가 LED에 출력이 되게 되죠. 배경하니까 안 움직이고 아래 레가 재생되고 도르래가 풀리면서 쓰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어요. 네, 지금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소리 나고 화살표도 보였어요. 왼쪽. 네, 왼쪽 화살표 보이고 회전하고 네, 이렇게 작동을 하죠. 교환으로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이렇게 교환에는 아까 제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 판단하기 위해서 무한 반복 안에 넣어서 판단을 한다. 그리고 1초 기다리기를 넣어서 크레인이 빠르게 반복되지 않고 한 번 더 움직인 다음에 판단을 하고 더 안정적이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환에도 이런 팁을 넣어놨기 때문에 교환 활용해서 코딩을 진행하시면 되고 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크레인이 움직였는지만 확인하기보다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손짓을 바꾸었을 때 인식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AI가 인식한 방향대로 크레인이 움직였는지, 손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제대로 멈췄는지 차례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인이 만약에 잘못 움직였다면 먼저 인식 결과를 확인해보고 화면에서 다른 손짓으로 판단했다면 학습 데이터를 살펴보고 인식 결과는 맞는데 모터가 다르게 움직였다. 그러면 코드를 살펴보게 되겠죠. 이렇게 원인을 나누어 살펴보면서 데이터의 문제인지 장치와 코드의 문제인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환의 다음 장에는 AI 트레이너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진짜 실생활의 문제와 함께 결합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거북이를 바다 쓰레기로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 보고 다양한 생물과 쓰레기 데이터를 균형 있게 모아야 한다는 책임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다듬는 것. 그것이 AI를 사용하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학습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진행한 모델 학습 과정을 되돌아봅니다. 한번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학습 리포트 메뉴가 있는데요. 학습 리포트에서 우리가 만든 크레인이라는 모델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오차는 어땠고,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 정확도와 손실, 검증 정확도, 클래스별 샘플수, 그래프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학습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돌아보고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 리포트까지 쓰면은 이 두 번째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수업의 핵심은 정확도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결과를 비교하면서 오류를 찾고 데이터를 개선하면서 AI를 책임있게 활용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이 컨텐츠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